안악의 배틀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운다. 수천 번을 오가고 그러기를 다시 수천 번. 배틀을 움직이는 안악의 손에서 삶의 고단함이 묻어난다. 촌부의 고된 땀과 안악의 외로운 눈물이 시실과 날실로 만나 한 필의 배로 새롭게 탄생된다. 삼배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혼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직물로 지난 천년의 시간을 달려왔다. 그런 삼배 가운데서도 으뜸이 바로 안동포다. 이승에서 실컷 못 입어 저승까지 입고 가는 옷 안동포.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외면과 값싼 중국 삼배에 밀려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새 것과 편함을 쫓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안동포는 어떤 의미일까? 안동포 한 올 한 올, 그 속에 오롯이 녹아있는 천년 혼의 맥을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 춘삼월이라지만 새벽 찬바람이 소슬하게 불어오는 이곳은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안동포 마을이다. 세칙 짝을 이뤄 겨우내 딱딱하게 굳어있던 땅을 일구고 그 속에 대마씨를 뿌리는 것으로 이곳 안동포 마을의 봄은 시작된다. 전국에 몇 안 되는 삼배마을 가운데서도 안동포라는 고유의 이름을 가질 만큼 우수한 삼배를 만들어 오고 있는 안동포 마을. 하지만 이제는 찾는 이도 줄고 만드는 이도 줄어 재배량도 해마다 줄고 있다. 곰 한철을 보내고 이내 여름을 맞이한 안동포 마을. 대마밭엔 어느새 새파란 잎들이 무성히도 자랐다. 물이 잘 빠지는 사질양토에 평온한 기후를 가진 안동. 대마를 키우기엔 더없이 좋은 조건이다. 그러나 대마,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은 아니다. 삼잎과 꽃에는 환각을 일으키는 마취성 물질이 들어있어 담배로 만들어 피면 중독 증세를 일으킨다. 바로 대마초다. 우리나라에선 1976년 대마관리법을 만들어 대마 재배에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현재 안동에서도 금소리와 인근 고곡리에서만 대마를 재배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섬유 마. 우리나라에선 모시인 저마와 삼배인 대마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안동포는 다른 삼배와 달리 안동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직물로 대마의 부드러운 속껍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안동포는 안동 지역에서 다른 말로 생냉이라고 하는데, 생냉이라는 것은 익히지 않고 생산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냉이가 갖는 특징은 그 대마의 겉껍질을 다 벗긴 다음에
실로 연결해서 직조한 삼배입니다. 이러한 삼배는 생냉이가 아닌 삼배에 비해서 좀 까슬까슬하고 매끈매끈하고 좀 빳빳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8년 4월) 안동시 정상동 택지개발지에선 고성이 씨 문중의 묘지 이장 작업이 있었다. 45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 속에는 한 구의 사체와 고인이 살아생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명주와 모시, 그리고 몇 벌의 삼배옷이 출토됐다. 사체는 놀랍게도 미라 상태로 보존돼 있었고 출토된 의복은 그 형태를 고스란히 보존하고 있어 고대 복식사 연구에 좋은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출토된 삼배옷 가운데 눈에 띄는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먼저 조선 중기 남성의 겉옷인 천릭, 활동하기 편하도록 허리에 주름을 넣은 당시 무신들이 즐겨 입던 공복이다. 다음은 조선시대 여성옷 한삼, 예복을 갖춰 입을 때 손을 가리기 위해 저고리 소매 끝에 길게 천을 덧댄 위저고리를 말한다. 사대부 집안 여성들의 옷이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자 상의까지. 이는 안동 삼배가 조선시대 양반들이 즐겨 입었던 평상복에 주로 쓰였음을 증명해준다. 안동포는 가는 그 성수가 높은 재질의 것을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선배들의 도포라든지 직령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귀족들도 입는 그 두루마기 하나 일종입니다. 이런 아이템에 그 삼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삼배하면 그냥 오리 좀 굵고 이렇게 농작업복으로나 입는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종류가 많죠. 특히 안동포는 세밀한 그 조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포 등이나 또 직령이나 이런 것 등에 이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역사를 거슬러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신라 유리왕 시절 음력 8월 15일 지금의 추석을 앞두고 궁궐 앞마당에서 길쌈대회를 열었다는 기록이 삼국사기에 나온다. 당시 신라권이었던 지금의 안동에서도 조상들은 길쌈을 하고 삼배옷을 지어 입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외에도 고신라에서부터 조선 초기에 이르기까지 안동 지역에서 출토된 다양한 기와들을 살펴보면 굵은 삼배올의 흔적이 또렷이 찍혀 있다. 기와를 구워 말릴 때 기와 사이사이 삼배를 끼워도 지문처럼 찍힌 것이다. 청동기 시대 유물인 잠시를 꼬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이는 방추차가 안동 사이동과 임하동 고분군에서 출토됐다. 길쌈, 즉 안동 삼배의 역사는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1000년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인다. 세월은 또 그렇게 흘렀다. (6월) 하순, 안동포 마을에도 여름이 찾아왔다. 어른 키를 훌쩍 넘길 만큼 가늘고 곧게 자란 삶. 이 삶에서 비단처럼 고운 삼배, 안동포가 만들어진다. 산밭 넓은 금소리 사람들에겐 무더운 여름이 가장 바쁘다. 이맘때면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대마수학에 나선다. 새벽부터 시작된 수학은 하루 종일 걸리는 고된 작업이다. 하지만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 파종 뒤 100일을 채워야 3줄기의 섬유가 제대로 여문다. 이보다 더 지나면 대가 굵어져 섬유로 쓸 수가 없다. 수학철과 어김없이 겹치는 여름 장마.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니 잠깐 날 좋을 때 서둘러 수확을 마쳐야 한다. 가지 전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장마철이기 때문에 이거 삶아가지고 내놔왔다가 장마를 담고 하면 뭐 잘못하면 썩어내 필요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벌크가 있어가지고 삶아가지고 당장 벌크가 있고 연수. 옛날 같으면 아주 괜찮네요. 이건 애만 갖다 내놔왔다가 계속 비 오면 결국 썩어내 필요가 이래요. 수확이 끝난 삶은 탈곡 과정을 거쳐 잎을 털어낸 뒤 삶꽃이 있는 집으로 옮겨진다. 마을에서 유일하게 전통 삶꽃을 가지고 있는 김종수 할아버지. 이맘때가 가장 바쁘다. 거의 온네. 흘러간 옛 시간만큼 낡은 삶꽃. 노부부는 삶을 찔 준비를 한다. 삶을 찌면 삶 껍질이 물러져 삶대에서 삶 껍질을 쉽게 벗겨낼 수 있다. 길쌈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온도를 심하게 생산, 땡, 불을 심하게 땡, 그 속에 물이 담겨있는 게 짐이 생산될까 짐은 어디로 가느냐? 요 산끌떼기 속으로 막 팍 올라간다 말이야. 그럼 결국 저거 싸게를 막 변질을 해놨지. 짐이 어디 유설 때 없잖아요. 그치요? 뒤게 이제 떼면은 저 속에 완전히 노랗게고 막 쌍이 크게 돼. 불 따라. 살기 편한 세상이라지만 아직도 지프로 불을 지피고 나무를 땔감으로 삶을 찌는 노부부. 여름 뙤약볕도 모자라 거대한 삶꽃의 열기까지 한낮에 흘린 땀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삶이 쪄진다. 불을 지핀 지 3시간여. 푸르던 삶이 누런 빛깔로 다시 태어난다. 연신 희뿌연 증기를 토해내며 노랗게 잘 익은 삶대가 제 모습을 드러낸다. 요즘은 금소리와 고공리 일대만 대마를 생산하기 때문에 안동은 물론 외지에서도 이곳에서 삶단을 구입해 간다. 삶찌는 일이 일과처럼 돼버린 두 내외에겐 삶단을 팔아 얻는 수입이 1년 수입의 대부분이다. 긴 장마철이 끝나고 모처럼 해가 모습을 드러냈다. 노랗게 쪄낸 삶을 들고 강변으로 나선 안악들. 금소리 앞 강변엔 안악들의 삶 말리기가 한창이다. 금소리 안악들의 고단한 여름은 이제 시작이다. 이 삶줄기를 가지고 이제 고된 안동포 길쌈을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턴 온전히 안악들의 몫이다. 말린 삶을 다시 반나절 물에 불려 껍질을 벗겨낸다. 한 줄기 한 줄기 삶 껍질을 벗겨내는 안악의 손놀림이 능숙하다. 벗겨낸 삶 껍질을 삶톱으로 다시 한꺼풀 더 겉껍질을 훑어낸다. 이는 안동포 길쌈에만 있는 독특한 과정이다. 안동포가 고운 빛깔과 가는 오를 자랑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겉껍질을 훑어내고 남은 하얀 속껍질만을 쓰기 때문이다. 딴 데 사면은 토지를 따라가지고 이거 껍질이 안 벗겨져요. 안 벗겨져가지고 째가지고 무삼을 하고
이 금속 동네는 이거 홀투만은 아무 데를 가도 금속 고개는 올라가면 전부 이래 삐깨요. 요래 홀투만 전부 요래 이래. 근데 딴 데는 이게 아니를 못해. 그렇게 훑어내고 남은 속껍질을 익히지 않고 그대로 생으로 쓴다고 해서 안동포를 생냉이라고도 한다. 특유의 가슬가슬하고 매끈하고 빳빳한 질감이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진다. 안동포가 여느 삼배와 달리 귀한 대접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남 진주시 죽곡리. 안동포 마을과 같이 길쌈을 업으로 살아가는 삼배 마을이다. 이곳 삼배는 길쌈 과정에서부터 안동포와 사뭇 다르다. 이곳에서 재배되는 대마는 안동의 대마보다 대가 굵고 커서 겉껍질을 벗기기가 힘들다. 그래서 겉껍질을 그냥 둔 채 그대로 잘게 째서 실을 만든다. 검고 거친 껍질을 그대로 쓰니 아무리 잘게 짠다고 해도 3올이 굵어질 수밖에 없다. 굵고 질긴 실이 완성되면 안악은 잿물을 준비한다. 길게 엮어 이은 실을 잿물에 담가 껍질의 검은 빛깔을 녹여낸다. 이처럼 삼을 잿물에 익힌다고 해서 이곳 삼배를 익냉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저 아카시아 나무 떼가 재로 받아가 했거든요. 재로 이제 물로 재갖고 이 받으면 이 재물이 발가이 나와요. 그 물로 갖고 실 담그고 또 그 재에다 이리 발라갖고 그래서 실로 익혔어요. 떼었어. 이 색깔 나오지. 이를 띄우면 이제 노랗게 되는 기라. 잿물에 익혀 나온 삼실은 빛깔이 밝게 표백되고 감촉도 훨씬 부드러워진다. 가늘고 가슬한 생냉이에 비해 굵고 질긴 익냉이. 안동포와는 완연히 다르다. 근데 익냉이가 전국적으로 널리 이용된 것은 이 생냉이에 비해서 부드럽고 질기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도 농부들이 입는 그 농사복, 작업복 등등, 그 다음에 이제 혼이불 같은 등등 이런데 폭넓게 이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편한 그런 직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반해서 생냉이는 양반들, 선비들이 거의 전용하다시피 한 그런 직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구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생냉이 안동포가 역사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일까? 1911년 일본인에 의해 발간된 조선 산업지엔 함경도에서 생산되던 북포와 안동포를 별도의 항목으로 정할 만큼 안동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안동포라는 표현도 이 책에서 처음 사용됐다. 함경도 북포와 비교해 품질이 더 곱다는 표현으로 당시 안동포가 다른 지역 삼배에 비해 품질이 우수했음을 알려준다. 1927년 역사학자 이능화가 우리나라 여성의 풍속과 관습에 대해 쓴 조선 여속고에는 안동포의 우수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경상도에서 나는 안동포가 지금도 품질이 가장 좋다. 곱고 연한 자황색이어서 여름철 의복 소재로는 최적이다 라고 쓰여 있다. 이러한 기록과 정황을 미뤄볼 때 1000년 넘게 그 맥을 이어온 안동 삼배가 조선조 말기인 19세기 후반부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하나의 명품으로 대접받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1800년대에
그 각신 의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제 개혁이라는 것은 옷 입는 제도를 이제 개혁한다는 것이죠. 국가 차원에서 향한 이제 개혁인데 신분상 도포를 입기 어려웠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모두 도포를 입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안동포로 만든 도포의 수요량이 굉장히 증가되면서 이 안동포가 많이 필요로 하게 됐다 하는 것이고요. 또 안동 지역에 이제 많은 유생들이 외출복이라든지 도포와 같은 이런 옷을 만들 때 삼배를 널리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기부터 이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과 안동포가 명성을 획득하는 것은 상당한 함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에서 담배가 많이 들어오고 수입품 때문에 유교와 전통을 중시하는 선비의 고장 안동. 이곳에선 지금도 안동포로 도포를 해입는 이들이 유달리 많다. 까슬까슬하고 꼿꼿한 안동포 특유의 질감이 선비의 기풍을 닮아서일까. 빳빳하게 풀을 먹여 날선 옷깃에서 선비의 고든 성품이 그대로 묻어난다. 전부 안동포를 여기서 다 나와가지고 여름철 평상복으로 안동포를 즐겨 입었다는 옛 선비들. 지금 이 후손들에겐 사라져가는 전통을 붙잡아주는 특별한 옷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안동포가 의복 소재로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을까? 과학적으로 검증해보자. 특히 옛 조상들이 안동포를 여름 평상복으로 즐겨 입었던 만큼 여름 의복으로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실험했다. 비교 대상 또한 모두 여름철 많이 쓰이는 섬유들로 선택됐다. 안동포와 면, 그리고 여름용으로 가공된 가공면, 이 세 가지를 같은 조건에서 비교해봤다. 실험은 모두 4가지. 여름용 섬유라면 꼭 필요한 내구성과 속건성, 통풍성, 그리고 항균성이다. 섬유의 강도를 알아보는 직물 인장 시험. 건조 상태에서는 면과 별로 차이가 없다. 하지만 물기를 머금었을 땐 그 강도가 월등히 차이난다. 안동포는 세탁으로 인한 섬유의 손상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섬유의 건조 속도를 알아보는 속건성 시험. 1시간을 넘어도 여전히 중량 변화가 심한 면이나 가공된 면과는 달리 안동포는 1시간이 채 안 돼 중량 변화가 전혀 없다. 이미 완전히 마른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섬유의 통풍성을 알아보는 공기 투과도 시험. 여름용으로 가공된 면과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을 만큼 공기 투과도가 아주 뛰어나다. 그만큼 시원한 옷감이라는 뜻이다. 항균성 시험. 같은 양의 세균을 투입한 지 18시간이 지나 세균이 전혀 줄어들지 않은 면에 비해 안동포는 포도상균과 폐렴균이 각각 90%와 60% 줄어들었다. 놀라운 항균력이다. 대마 섬유는 성장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매듭을 형성하고 있어서 타 섬유에 비해 강도가 크고 그로 인해서 수분 함유시의 구조 변화가 적어 습연 상태의 강도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섬유 단면 구조가 편평 구조이고 이미 랜덤의 단면 형상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을 구성하는 간격, 공격률이 커서 수분의 흡수와 발산 기능이 면 섬유나 타 합성 섬유에 비해서 우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섬유의 대마라고 하는 고유 약재성 때문에 타 섬유에 비해 항균성이나 소치성이 우수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삼수학도 삼찌기도 끝이 나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다. 비가 개고 금소리 안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금부터 안동포 마을 안악들의 지루한 일과가 시작된다. 벗겨낸 삼 속껍질을 가늘게 짠다. 동그랗게 삼가리를 만들어 손톱으로 일일이 째는데 대개 배 한 피를 짜려면 30가리 정도가 필요하다. 헌데 이 한 가리를 째는 데만 하루가 꼬박 걸리는 더딘 작업이다. 젊은 사람 하는데 뭐 젊은 사람만 열세 한다 열세. 갖다 주지. 기운 있는데 뭐 하는 거야? 기운 없으면 해내라. 째고 또 째고 손톱이 무르도록 째고 나면 머리카락 한 올만큼이나 가는 사몰이 만들어진다. 가늘게 짠 사몰을 삼뚝가지에 걸어놓고 사몰의 끝과 끝을 일일이 손으로 연결해 긴 실을 만든다. 이를 두고 삼을 삶는다고 한다. 다른 길쌈에서는 물레가 하는 실 꼬는 일을 사람이 일일이 입에 넣어 침을 묻히고 무릎에다 4-5번씩 비벼 실을 만들어낸다. 쉴 새 없이 사몰을 비비는 안악의 여린 무릎은 솜털 하나 남지 않았고 머리가 하얗게 쉬는 줄도 모르고 사몰에 침을 묻히던 안악의 입은 어느새 다 사가버렸다. 어른들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지. 옛날에는 저녁에 바지 저고리도 한번 꾸며놓고 자야 되고 맹뚫게 가면은 요새는 이 세상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맹뚫게 했대. 뚫게 하고 삼도 이래 짱 커가지고 이렇게 맞춤 묶음 그놈 해줄 다 삼아야 되고 옛날에 그랬어. 이어봐가지고 어떤 천지도 뭐고 18배 시집을 보고 어이게는 뭐 이런 것도 할 줄은 뭐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는 저런 거 뭐 해 어여놓고 그랬대. 그래 또 훌륭히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 길쌈도 많이 했어요. 한 해 15필서 14필서 보통 했거든. 고부질이요. 그래가지고 아들 교육시키고 그래 살았어요. 그렇게 안동포 마을 안악들은 숙명처럼 삼배 길쌈을 해왔다. 어느덧 밤이 깊어오고 금소리 안악들의 삶삼기는 캄캄한 밤이 돼서도 계속된다. 진보 청승 진상가를 여해 영덕 뻗쳐놓고 우리 오빠 간솔 패고 우리 아벨 간솔로 우리 형님 밤참하고 우리 엄마 쩍들이고 이내 나는 비비칠 긴긴 밤 이들은 이렇게 한데 모여 노래로 졸음을 달래가며 지루하고 더디기만 한 삶삼기를 무던히도 해왔다. 친구 눈에 오는 잠은 은다리를 놔여주고 잠아 오지마.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안악의 소리가 마을을 깨운다. 무릎이 해도록 밤새 짜놓은 삼시를 마당에 펼쳐놓고 서로 엉키지 않도록 분주하게 모래를 뿌려주는 안악. 배를 짤 때 쓰일 날씨를 준비하는 중이다.
이를 배날기라고 한다. 안동포의 올수는 배날기에서 정해진다. 보통 3배를 세로 구분짓는데 세란 40cm 옷감 폭에 들어가는 날씨를 세는 단위다. 탄탄한 안악의 손이 열올씩 세어 8번을 감으면 80올, 한 세가 된다. 보통 7세는 560올, 8세는 640올, 15세 보름새는 한 폭에 1200올이나 들어가 비단보다 더 가늘고 고운 삼배가 된다. 안악의 일은 끝이 없다. 아침나절 배날기를 끝내자마자 또다시 삼시를 잡고 나섰다. 배날기로 엮어놓은 삼실에 풀을 먹인다. 이를 배매기라 한다. 좁쌀과 메밀 껍질로 만든 풀에 된장을 조금씩 섞어 삼실에 바르는데 이 된장풀을 먹이면 배를 짤 때 실이 끊어지거나 상하는 일이 없다. 안동포 길쌈 중에 이 배매기가 가장 힘들고 중요한 일이다. 매기를 잘 해야만 배가 잘 짜지고 짜고 나서도 배의 가닥이 곱다. 그래서 배매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숙련된 기술공이 그러하듯 배도 맬 줄 아는 사람이 따로 있다.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하려고 그래도 이걸 해줘야 또 짜는 사람이 짜이 막 못 살게 하는데 쉬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해. 이게 이렇게 힘들겠네. 막 하려고 그래요. 어제 잘못 이걸 힘든 일 해 뭐하노 하는데 뭐. 매운 연기 탓인지 그간 세월의 서름 탓인지 안악의 눈물과 땀방울이 더해져 사몰은 더 단단해진다. 늦은 밤, 배틀 소리와 함께 금소리의 밤도 깊어간다. 평생 배를 짜며 길쌈을 업으로 알고 살아왔다는 박봉금 할머니. 남편은 가난한 소장농이었다. 꽃다운 16의 시집와 6남매에다 어린 진려 둘까지 8을 배를 짜서 키웠다. 씨를 삶고 배 한 피를 짜려면 빨라도 2달은 좋게 걸리는 고된 작업이다. 안동포 마을에선 지금도 80여 가구가 배를 짜며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가난에 대한 한을 씨줄 삼고 자식에 대한 사랑을 날줄 삼아 안동포 마을 안악들은 평생을 이렇게 배를 짰다. 요새는 보면 아들이 뭐 이거 아주 안다 힘들어 안다 그러지만 그때는 이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참 뭐해서 참 구물지가 이래요. 사무해 나갔는데 이제 그런 게 안동포라 하는 거 아니고 이제 이게 아주 나는 대단한 줄 알아요. 손으로 이래만 하면은 다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도요 눈이 어두워도 일 만져가면 하는 거라요. 이제는 만져가면 보람새도 다 하고 뭐 그 알로도 하기도 하고. 배틀로세 배틀로세 옥난간에 배틀로세 배틀 다리는 배다리 등이 휘고 손목이 시큰거려도 안악의 손은 멈출 수 없다.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앞다리나 높이 놓고 뒷다리나 낮게 놓고 여름 끝 무렵
안악들이 정성스레 짠 삼배천을 들고 강가로 나섰다. 삼배에 먹인 풀과 배를 짜며 묻은 때를 강물에 씻어내는 안악들. 가슴에 응어리진 세월의 서름까지 차가운 강물에 흘려보낸다. 이제 남은 것은 소박 하나 귀한 안동포 한 핀. 때를 벗고 안악들의 애환을 담은 안동포가 검붉은 제빛깔을 드러낸다. 자연빛에 잘 말린 안동포를 다시 잿물에 표백하고 치잣물에 띄워 고유의 노란 빛을 들인다. 비로소 삼배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안동포가 만들어졌다. 예전엔 훨씬 더 곱게 해서 도포나 저고리로 많이 했다지만 지금은 가격이 워낙 비싼 데다 안동포로 옷을 해입는 사람이 줄어 9세 이상은 좀채 보기가 힘들어졌다. 특히 요즘은 안동포를 의복보다는 명품 수의로 찾는 이가 많아지면서 수의에 적당한 6세에서 9세 정도가 대부분이다. 유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는 의례를 관혼상제로 집약하고 이를 사례라 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상례를 가장 까다롭고 중요한 예법으로 여겼다. 삼배는 상례에서 그 예를 실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옷감이다. 각종 예서에서는 상복과 상포를 삼배로 쓰도록 기록돼 있다. 옛 선조들은 부모의 죽음을 자식의 불효 때문이라 여겼다. 상주를 비롯해 상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불효를 저지른 죄인인 셈이다. 그래서 상복은 거친 삼배를 쓴 반면 수의는 부모님께 하는 마지막 효행이라 믿었기에 좋은 옷으로 입혀드려야 한다고 여겼다. 같은 삼배라 해도 상복과 안동포 수의는 엄연히 구분되는 옷이다. 물론 이제 그 문헌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명주가 더 일반화된 수의의 재질로 나오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어집니다. 20세기에 들어오면 명주의 가격이 차츰차츰 하락하고 삼배는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가격이 자꾸 올라갑니다. 근데 부모에게 그 마지막으로 입혀드릴 옷을 아무리 과거에 그 전통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명주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고급 직물이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명주보다 삼배를 선택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명품 수의로 각광받아온 안동포의 가치는 지금도 여전하다. 윤달이라도 끼면 수의를 장만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안동포를 찾는다. 그나마 수의로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장례 문화가 바뀌고 사람들 의식도 서서히 바뀌는 요즘 80년대 이후부터 값싼 중국 삼배가 들어오면서 고가의 안동포는 점점 그 살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안동포를 많이 소비하는 거는 주로 과거에는 옷을 해 입었는데 지금은 안 해 입습니다. 옷 영상이 없고 그 생활용품으로는 제가 개발해가지고 많이 팝니다만은 주로 많이 나간 것이 수의였었는데 수의가 중국산 들어오는 바람에 수의가 가격이 비싸니까 안 하고 또 문제가 화장 문화로 많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화장 문화로 바뀌니까 비싼 안동포 수의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맥락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평상복에서 수의로 안동포의 활용 영역이 점점 줄고 있다. 이제 안동포에도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안동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안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몇몇의 작가들이 천연 염색을 이용해 안동포를 새롭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생활 속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천연 염색을 통해 안동포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다양한 빛깔을 띤 안동포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것이다. 헹구면 헹굴수록 더 진하고 고운 색으로 물드는 안동포. 특유의 곧고 매끈한 결은 자연의 색을 품기에 더없이 좋다. 안동포 염색을 하면 일단 색이 잘 나와요. 딴천하고 다르게. 색감도 뛰어나고 또 그러고 안동포 염색을 하고 손질했을 때 그 멋스러움은 진짜 아는 사람은 알거든요. 정말 멋있어요. 안동포 자체가 일단은 생리성이 사람 몸에 좋고요. 시원한가 여름에. 그리고 여기에서 전연연색까지 더 가미를 하면은 금상첨화죠. 따로 올 게 없죠. 그 이상에 소재면이고 염색면이고. 안악들의 숱한 눈물과 애환으로 만들어진 안동포가 또 한 번의 손길에 화려하게 피어난다. 삼배 특유의 누런 빛에서 형형색색 화려한 빛깔로 물들여진 안동포. 의복뿐 아니라 각종 소품으로 만들어져 그 어떤 명품에도 손색이 없는 작품으로 재탄생된다. 천연 염색과 안동포의 만남은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낸다. 까슬까슬하고 빳빳한 특유의 기품과 질감은 그대로 살리면서 자연의 색감을 화려하게 담아내는 안동포 천연 염색. 생활 속 다양한 소품과 의상에 한층 품격을 더해준다. 새로운 빛깔로 다시 태어난 안동포. 여기에 또 다른 생명을 불어넣는다. 수려한 산천이 안동포를 화폭 삼아 되살아나는 순간 자연의 섬유가 다시 대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전통 천연 섬유 안동포. 안악들의 손에서 손을 거쳐 천년의 세월을 살아왔다. 그 천년 세월 동안 묵묵히 지켜온 직조 기술로 한 올 한 올 정성스레 짜여진 안동포. 이 고운 결 속엔 자연의 숨결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누런빛 일색이던 안동포가 세상의 눈을 떠 화려하게 변하면서도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자연과 인간의 숨결만큼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안동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안동 지역 전통문화 상품 개발의 일환으로 안동대와 대구 경북연구원이 안동포를 활용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지금 안동포를 이용한 현대의상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안동대 의류학과 학생들과 안동 지역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안동포 의상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제작해서 시민들 앞에 선보일 계획이다. 안동포는 과거의 섬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전통과 현대의 만남 속엔 늘 미래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안동포는 주로 그 수의 관련 상품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전통 섬유라서.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현대적인 어떤 그 디자인 감각과 접목시킴으로써 그것은 어떤 또 다른 어떤 현대에 맞는 그런 상품 개발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 개발이 되면 어떤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안동이라는 그 도시가 어떤 그 안동포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어떤 도시 이미지 메이킹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동포와 현대의상의 접목.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구김이 잦고 관리가 까다로운 안동포를 현대의복 소재로 쓰기엔 힘든 점이 많다. 이는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 재질 개선으로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이만큼 9호짜리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 허리 부분보다 하지만 뜻있는 젊은이들이 직접 부딪히고 그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분명 안동포는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조금 이제 폭이 많이 좁기 때문에 재단하는 기법에서 어려운 점은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해서 CAD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옷감을 많이 낭비하지 않고도 좋은 작품을 많이 이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터득을 했고요. 또 다른 직물하고 뭐 염색을 해서 매치를 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안동포를 얼마든지 이용해서 새로운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디자인으로 탄생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자신감을 이번에 가지는 데 큰 의의를 두게 됐습니다. 안동 시내 중심에 위치한 웅부공원. 이곳에 안동포 의상 발표회를 위한 무대가 마련됐다. 안동포가 한복이나 개량복이 아닌 현대 의상으로 오르는 최초의 무대다. 새롭게 시도되는 안동포의 현대화에 이곳 안동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보인다.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동포 마을 할머니들의 모습도 눈에 띈다. 제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의 자신들의 안동포가 변한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안동포를 활용한 평상복과 맵시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 정장, 외출복, 그리고 실험 정신을 살린 아트복까지 총 60여 벌의 안동포 의상이 차례로 선을 보인다. 안동포를 그대로 쓰면서도 다른 섬유들과 조화를 이뤄 현대인의 감성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선 안동포의 현대화. 한층 실용적이면서도 의류학과 학생들의 실험 정신이 가미돼 안동포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한평생을 안동포와 함께 해온 안악들. 밤새 삶을 삶고 배를 짜는 동안
바깥 세상은 참 많이 변했다. 천년이 흘러도 변함없던 누런 삼배가 그 변화무쌍한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이다. 안동 문화의 정신이 고스란히 깃든 안동의 전통 섬유 안동포. 안동포를 찾는 것은 곧 안동의 정신 문화를 인정하고 그 고급스러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대의상으로 새롭게 태어난 안동포. 단순히 삼배로 만든 현대옷에 그치지 않는다. 이 속엔 다른 직물이 따라올 수 없는 안동포 고유의 전통적 가치와 고급스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안동포의 새로운 도전. 세계 중심의 우뚝 설 우리 전통 문화의 가치를 오늘 이 무대를 통해 가늠해 본다. 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저는 사실 기대 못했는데 저의 기대 이상으로 예상외로 좋고 이것이 현대화 산업화 되는데 상당한 그 기여를 하리라고 저는 확신하는 밤이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안동포 기본 색깔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염색을 해보니까 너무 그냥 기본, 그러니까 평상복보다 너무 색깔도 이쁘고 옷이 더 괜찮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활성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행여 안동포의 맥이 끊어지진 않을까 늘 노심초사했던 할머니들에게 오늘 발표회는 더 없는 선물일 것이다. 얼마나 좋네. 이거 안동포가 저렇게 저렇게 잘 나온다 하면 몰라요. 얼마나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쁘게 만들어. 우리는 이래 해주면 그래 만드는 얼마나 옷을 고가로 이쁘게 하느라고 공도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많이 할게요. 재미나게 많이 하세요. 예. 나이 원수래요. 오늘 구경 잘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오래된 섬유 삼배. 지금껏 그 맥을 이어온 것은 안악의 가냘픈 손이었다. 날실과 시시를 오가며 숱한 밤을 보낸 우리네 안악들. 안악의 외로움과 눈물이 스며있는 삼배에는 우리 민족의 애달픈 혼이 담겨있다. 안악들의 가냘픈 손에서 다시 손으로 이어져 전혀 변하지 않은 태초의 모습으로 천년 세월을 살아온 우리 옷 안동포. 이젠 우리가 이어갈 때다. 시대가 변하고 삶이 바뀌고 옛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지금. 안동포 천년 세월이 흔들리고 있지만 우린 가능성을 보았다. 안악의 거친 손을 거쳐 후세들의 여린 손에 의해 안동포 천년혼이 끊어질 듯 이어지는 것을. 우리 민족의 고든 정신을 고스란히 담은 채 변화를 위한 과감한 도전으로 그 가능성을 찾은 안동포. 안동포 천년혼의 맥은 이어질 것이다.